너희 때는 화장 안 해도 예뻐. 쌩얼, 예뻐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더 예뻐 보이려고 화장하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10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고 싶은 명랑세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10대 유튜버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 채널을 들어가서 구경하면서 영상들을 봤더니 많은 컨텐츠들 중에 그 10대 화장에 대한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넋을 놓고 보면서 제가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10대의 화장 그 문화를 이 어른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런 대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 10대의 화장이라고 쳐봤더니 정말 많은 10대 뷰티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대여섯 개 봐봤더니 학생들의 얼굴이 화장을 하기 전도 이쁘지만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쁘다는 사실을 저는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도 10대의 화장을 따라하면 예뻐질 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손은 똥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화장에서 중요한 몇 가지 물건이 있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화장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라서 화장품이 없어가지고 오늘 집에서 가까운 화장품 가게에 가서 몇 개를 사왔는데 일단 파운데이션, 그리고 친구들이 이 컨실러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립스틱을 바르는 편이었는데 틴트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이라이너를 저는 안 그리는데 이 아이라이너도 친구들은 그리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얘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얘는 앞머리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얘가 예뻐 보여서 얘를 먼저 한번 따라해볼게요. 일단 앞머리를 위로 올리고 붙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머리를 넘겨줘요. 제가 본 그 유튜버, 10대 유튜버 친구는 기초 화장을 한 5개에서 6개 정도 바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제가 따라사기는 조금 어려워서 오늘 저는 토너랑 수분크림만 바르는데 그거 토너랑 수분크림으로 얼굴을 좀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년 전에는 수학 선생님으로 학교에 있었어요. 수학 강사로, 수학 기간제 선생님으로 학교에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 아마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친구들은 지금 20대 중반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화장을 했었나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강사 활동을 시작하면서는 진짜 꽤나 많은 친구들이 화장하는 걸 보거든요. 특히 한 5년 전, 6년 전부터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화장을 했고 지금은 진짜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신기하고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이들 수업 시간 중에 한 6교시, 7교시 하교하기 전에 제가 강의를 들어가면 아이들이 열심히 듣다가 갑자기 학교 끝나기 한 30분 전부터 막 주섬주섬 뭘 꺼내요. 뭐랄까요. 거울하고 화장품들을 막 꺼냅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 화장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왜 5교시 때는 화장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끝날 때 다 되니까 화장해? 그랬더니 학생들이 당연히 학교 끝나니까 화장하죠. 그래서 야, 학교에서는 화장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뭐 우리 학교는 자율인데 학교에서는 잘 보일 친구 없으니까 화장 안 하지만 하굣길에는 밖에 나가야 되니까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렇구나. 하굣길에 누구라도 마주칠 수 있으니까 화장을 하는 거구나. 민낯으로는 나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얘들아, 너희 화장하는 이유가 뭐야?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를 추려보면 한 3가지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야, 너네 때는 화장 안 해도 예뻐 라고 하지만 그럼 한창 이쁠 텐데 자기가 봤을 때는 안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쁘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왜 너는 네가 안 예쁘다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했을 때 보니까 자기들은 할 게 너무 많대요. 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무슨 대회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니까 트러블이 일어난대요.
피부가 트러블이 막 일어나면 그 트러블을 가지고 밖에 나가기가 싫대요. 그래서 그 트러블들을 가리면서 그렇게 다니고 싶기 때문에 자기들은 화장을 한다. 그리고 예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기가 봤을 때는 안 예쁘다는 거예요. 더 예뻐지고 싶어서 화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는 게 첫 번째, 가장 두드러진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콤플렉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눈썹이 짧은 친구는 눈썹을 그려야 인간다워진다면서 눈썹을 그리고 짝눈인 친구는 쌍꺼풀을 만들어야 더 인간다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눈에 대한 화장을 하는 거죠. 코가 낮은 친구들은 코를 좀 높일 수 있게 쉐도잉 같은 걸 해서 또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고, 콤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미의 기준은 다양하고 누군가는 그 친구가 예뻐 보일 수 있고 또 그런데 자기가 보기엔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얼굴이나 생김새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콤플렉스라고 딱 표현을 하는 걸 보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이해는 된다. 사실 저도 제 얼굴에 만족하지 않지만 그냥 엄마가 주신 얼굴이니까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좀 더 지금의 학생들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예쁜 사람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뻐지는 기술도 정말 많이 발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컴플렉스를 좀 더 가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기도 해요. 더 쉽게 말하면 친구들은 다 화장을 하는데 나는 화장을 안 하면 왕따를 당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하는 게 뭐 라면서요. 지금부터 화장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학교의 입장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10대들은 자기들이 예뻐지고 싶어서 소외당하기 싫어서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라고 화장한다고 했다면, 학교는 아이들의 화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사범대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현직 선생님이 꽤나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2명의 친구에게 카톡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요즘 학교는 화장을 인정해주고 있는가? 아, 맞다.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컨실러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잠시만요. 아, 이게 컨실러.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학교는 어때? 그랬더니 한 친구는 공립학교 선생님이고 한 친구는 그 사립학교 친구인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장에 대한 거 학부모, 그리고 컨실러 이렇게 바르면 안 되는 것 같던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그 다음에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투표를 통해서 교칙을 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전적인 표를 받아서 화장이 완전히 자율은 아니지만 이렇게 피부톤 정리하는 거, 베이스와 그 다음에 틴트까지는 이렇게 보고 해도 되겠다. 뷰티 유튜버들 대단하네요. 네. 틴트까지는 허용을 하고, 대신 아이 눈 화장이라든지 뭐 볼터치라든지 이런 색조 화장이 강한 거는 잡는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학교마다 교칙이 다 다르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 친구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이긴 한데 선생님마다 이렇게 화장을 좀 이렇게 잡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땐 학교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이 아이들의 문화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거나 억압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뭔가 교칙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규칙을 지켜주면 이제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 학생들이 될 텐데, 또 그들의 욕구와 욕망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만 됐나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어기는 학생들이 또 있는 거죠. 화장을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 화장을 한다는 것에 대한 교칙과 또 학생들의 태도,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또 어떤 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장하는 학생에 대한 어른들의 이야기는 어떤지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화장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세 보이는 애, 그리고 공부를 안 할 것 같은 애, 그리고 왠지 나쁜 애일 것 같다고 비행청소년?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대변을 해보자면 우리 학생들은 화장했다고 해서 자기가 나쁜 애가 아니고 또 화장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화장과 공부는 별개다. 공부할 때는 하고 화장은 그저 나를 좀 예쁘게 꾸미는 그런 행위일 뿐 화장 때문에 공부를 안 하진 않는다면서 그 선입견을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길거리를 다닐 때 그 친구가 교복을 입지 않았으면 얘가 학생인지 아니면 누군지 성인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10대 화장에서 여기 아이섀도우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를 그릴 때는 아이들이 손가락을 이용하더라고요. 붓을 사용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본 유튜버들은 손가락을 이용했으니까 저도 손가락을 한번 이용해서 해볼게요. 어른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화장을 하면서 좀 감춘다고 해야 되나?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들이 어른들은 아이들의 화장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예전에 한 2, 3년 전에 백분토론 같은 데서도 학생들의 화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교사분도 나오시고 학부모님들도 나오셨는데 그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화장을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 화장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냐면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또 한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이 겉모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너무 혼자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화장을 하지 않은 학생과 화장을 한 학생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표현하시기도 했고요.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말이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학생답게 하고 다녀라 라는 말이 너무 싫다고 했어요. 도대체 학생다움이 뭐냐? 구시대적 학생다움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시대착오적이다 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했고요. 양쪽 다 일리가 있네요. 근데 제가 생각해볼 때 학생다움이 진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학생다운 건 화장을 안 하면 학생다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 아이라이너 완전 못 그리는데 한번 그려봤습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화장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따라하는 중이니까. 그럼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 화장하는 문화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른들의 변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면 피부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용돈이 많지 않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렇게 저렴한 화장품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저렴한 화장품에서 유해 성분이 발견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화장을 하지 말라라는 논리를 펴기도 하죠. 이미 많이 퍼진 이 화장하는 문화를 우리가 도와주려면 어른들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본 바로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교육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화장하지를 말아라, 넌 안 해도 예뻐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도록 인성교육 그리고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 사실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자란 아이는 그렇게밖에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긍정적으로 또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더 우리가 신경 써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만드는 어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좀 안전한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의 피부에 좀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학생들의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환경을 어른들이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화장품을 만든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게 화장품을 만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좀 저렴한 화장품들을 안전한 그리고 유해 성분이 없는 그런 화장품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화장도 점점 끝나가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저도 사실 아이디어가 많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화장을 통해서 또는 화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문화가 있을 텐데 자신들의 문화를 잘 갖고 나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 댓글에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10대 청소년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도시로 만들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화장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은 틴트 바르는 걸 좋아하니까 저도 틴트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오, 예뻐요. 뭐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보자면 아이들이 입술이 허여면 예쁘지 않다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입술이 허연 것보다는 입술이 좀 칠해진 게 예쁘겠죠? 근데 바세린을 바르고 바로 위에 바르면 안 되고 바세린을 발라놨다가 그 다음에 휴지를 닦고 입에 발랐던 것 같아요. 아, 역시 화장의 길은 멀고도 험하군요. 얼굴 깎기. 네, 얼굴 깎기를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뷰티 유튜버가 아닌데 참 뷰티 유튜버들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 화장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밑에 거울을 놨더니 얼굴이 막 반사돼가지고 대단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선들을 없애드려요. 퍼프 브러를 사용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10대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를 쭉 볼터치. 아이들은 틴트를 갖고 여기다가 통통통통 해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저는 볼터치가 있으니까 이걸로.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코 세우는 거 이것도 해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조금 이게 작은 붓으로 거울 다시 가지고 와볼게요. 그리고 눈썹에서 연결하던데 여기도 이렇게 잘 된 건지 모르겠네요. 거의 다 따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다. 친구들은 그걸 많이 갖고 있었어요. 고데기라고 해야 되나? 머리가 진짜 웃기네요. 고데기라고 해야 되나? 그 고데기를 가지고 머리까지 헤어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머리를 넘겨놨었어가지고는 이게 머리가 약간 좀 여러분 어떤가요? 맨 처음 쌩얼일 때랑 지금 10대의 화장을 따라한 후에요. 아이들이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면서 동시에 지나치지 않게 자신의 외모도 가꿀 줄 아는 10대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교육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0대가 건강한 마음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명랑하세요. 안녕!